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자, 1월은 다르다, 2025년은 다르다. 이를 외치고 있는 요즘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는 항상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도 있겠죠. 한번 쓱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들어 연기금 뭘 사고 있나? 삼전, 하이닉스, LG엔솔, SK이노베이션, 한미반도체 요렇게 순서대로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에로스페이스, 하나오션, 기아 요렇게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연기금과 외국인 같이 사는 건 뭐 없나 하고 봤더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아 요렇게 세 가지만 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죠. 다시 또 뭐 30만 원 간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기아의 차트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많이 아쉽습니다. 여전히 이평선이 몰리고 있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반면 기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오늘 호재까지 뜨면서 3% 상승하면서 121선 돌파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기아 같은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버블이라는 단어가 분명 우리를 공격할 때가 오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진짜 올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도망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 벌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키워드가 뭔가? 바로 피지컬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와, AI 정말 신기하다 이러한 반응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래서 뭘로 AI로 돈 벌 건데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시기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머스크급으로 유명한 젠슨 황이 로봇의 챗 GPT 모먼트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고, 이번에 공개한 코스모스 플랫폼을 통해서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이 두 섹터가 AI로 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는 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 플러스 자율주행 관련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죠. 자,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은 SDV,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에서 AI를 활용해 혁신을 만든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현대차가 지분을 들고 있는 슈어소프테크 이 친구가 가장 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 하면은 금리 인하기에 좋다 이러한 얘기를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바이오가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최근 미국 금리 인하가 더뎌진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왼쪽에 바이오 ETF를 보다시피 작년 말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신영증권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조정은 기회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약가 인하, 생물보험법 등은 우리나라에게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금리 인하가 더뎌진다고 해도 결국은 금리 인하가 나타날 테니 기회를 잘 잡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가? 유한양행, D&D 파마텍, 리가켄바이오 이 친구들이 임상시험 결과를 업데이트한다고 하고, 그리고 알테오젠, 대웅제약, HK이노엔 등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허가 절차가 코앞이다 보니까 앞으로 호재가 있는 기업 6개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자, 유한양의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120에서 쭉 지키면서 한번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추가 상승 기대감 분명 나올 것 같고요. D&D 파마텍은 이미 차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120에선 딱 찍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음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바닥을 지속적으로 다지는 모습인데 추세 반전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리가켄바이오가 그나마 또 괜찮은 모습입니다. 왼쪽과 차트는 비슷하지만 이미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는 거,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이 친구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
17이 드디어 전 세계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기생충으로 완전 대박을 냈던 봉준호 감독이 6년 만에 돌아왔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나타나겠죠. 자, 개봉일은 다음 달 28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첫 개봉이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작품이 아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봉일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요거 이미 찍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개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뭐 그만큼 뭐 좀 재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과연 어떠한 작품일지, 상은 또 받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오는 건강 시간입니다. 유익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러 왔어요. 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나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칼슘 300mg을 함유한 우유 한 잔을 매일 마시면은 대장암 발병 위험을 17%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무려 16년간 50만 명의 여성의 식단을 분석을 한 결과인데, 이런 식으로 우유가 매우 효과적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칼슘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금치, 브로콜리, 두유 이런 것들을 먹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당연히 알코올 안 좋겠죠. 그리고 가공유, 요 두 가지를 또 많이 먹으면은 우유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대장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혹시나 기대분들 뭐 대장암이지 아니면 대장 건강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면은 하루 우유 한 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 우유도 잘 나오고 있죠. 항상 기대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동네 은행 점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말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총 5,800곳으로 전년비 50곳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했고요. 창구를 찾는 고객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영업점들을 하나로 묶어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비대면 거래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당연히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흐름이겠죠. 다음입니다. 소비 심리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는 꽃다발까지 중고 거래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뭐 누군가한테 꽃다발을 갖다 줄 때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했는데 아 이거 중고나라에서 샀어. 이거 뭔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꽃을 중고로 거래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서 꽃다발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한 6만 원, 7만 원. 이만큼이나 주고 사기엔 조금 많이 아까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훼손 없이 깔끔하게 사진만 찍은 꽃다발을 더 싸게 뭐 3만 원, 4만 원 혹은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파는 사람도 나오고, 그걸 또 사는 사람도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뭐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합니다. 어차피 사진 찍고 집에서 시들어가는 꽃다발 그만큼 금액의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는 당연히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고로 사고 차라리 그 남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짠테크 열풍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네요.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신규 발급된 체크카드가 몇 개인가 봤더니 무려 140만 장이나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재작년 23년 동기에는 신규 발급이 10만 장도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야, 뭐 1년 사이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크카드가 무려 130만 장이나 더 발급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오히려 불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비 습관에 맞는 체크카드를 골라 쓰면서, 그러니까 포인트 아니면 할인 이런 것들이 나한테 더 잘 맞는 그런 것들을 고르면서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더 큰 이득을 위해서 두세 개를 쓰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저끼리 또 과거에 체크카드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쓴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한 달에 30만 원씩 써야 그 효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0만 원 또 채우기 힘들어서 맨날 술자리 가서 "아 결제는 내가 할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원전주의 호재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 나쁘지 않았어요. 두산에너빌리티 2만 원 오랜만에 돌파했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전 수출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 막 나왔던 잠재적 악재였죠.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이제는 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체코 원전 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소식들이 나오는 만큼 긍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때까지 항상 싸웠던 웨스팅하우스의 CEO가 사임한다 이러한 보도까지 나타나며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호재가 나타나면서 원전주가 좀 상승하긴 했죠. 하지만 국내 정치적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태양광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 작년 5월 이후 1kg당 6달러를 계속 넘기지 못하고 있다가 이달 들어 1kg당 6달러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키로당 8달러가 손익분기점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자, 그래도 이제 뭐 바닥은 쳤다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되면서 친환경 관련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는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태양광 지원 정책이 유지될 것 이런 분석도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참고로 태양광은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에 따른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또 관세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관세로 인해 센티도 이제 좋아질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왼쪽에 보이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최근 들어 상승, 미국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참사 이후 단체 관광 30%가 취소되고 여행사들도 예약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야, 베트남이 도대체 뭔 상관인가 하고 봤더니 보통 베트남을 갈 때 저가 항공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줄이 여행을 취소하면서 베트남 관광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 아니, 길이 뭐 베트남이 우리나라 의존도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 하고 봤더니 생각보다 의존도가 크더라고요.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의 비중이 무려 2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을 찾는 사람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다 보니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독감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예년보다 따뜻하다가 최근 갑자기 떨어지고 A형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정말 다행인 점은 과거 흐름을 봤을 때 통상 겨울방학 직전에 정점을 기록하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내 정점을 지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자, 독감 유행으로 감염병 관련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점을 지날 수도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소식, 뭐 해외에서 엄청나게 독감 환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약이 아예 부족하다 뭐 그런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독감 관련주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새로운 차 디자인을 공개를 했어요. 모델 Y가 우리나라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가격은 7,300만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현대차 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출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